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국민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지금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집회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집회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국민 통합을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 통합을 정말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의 주장이랑 동의하더라도 안 의원님의 어떤 약점으로 국민 지식 기반이 약하다라는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를 표시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그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아마도 전략적인 선택을 이 지지자분들이 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10%포인트가 이제 증발됐는데 그 중도층 내면이 복잡화되는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에 대해서 거의 뭐라고 할까요? 자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는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정성 있게 중도층에 호소하고 그리고 또 중도층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내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선거를 위한 그런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정도 정말 중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호소들을 하면서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당민정부에서는 중도랑 강성 중의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거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로 생각이 같으니까 서로 단결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3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만 모여 계신다면 그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란 게 뭡니까? 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측이 이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에서 비록 다른 생각들은 다르더라도 이재명 후보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만 같다면 다 함께 모여서 50%를 넘기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그 강성 지지자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 남아있던 그 강성 지지층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급속하게 생각들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인 판단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그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자 강세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2022년 대선 때도 보시면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득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대거 이민을 가서 국부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자 함이거든요. 마치 증권에서 증권 거래를 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거 대주주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이 폭락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개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이랑 그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이제 그게 다시 드러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영상 쇼핑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우선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란죄 관련한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이제 그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자신의 2심 구조부터 출발했다면서 정도합장성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중도층들의 정말 마음에 와 닿는가, 그리고 또 2030 세대들의 마음에 와 닿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계속 중도층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우클릭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냥 그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만약에 대선이 열린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그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거의 뭐 하루가 한 달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중도에 대해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고, 중도가 정말로 바라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넘긴 나라는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는 정말 통합이, 국민 통합이 절대적인 시대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핵 임명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플랜 B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생각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